여러분들께서는 적자생존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적자생존이란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실력이 도태되어 위기에 직면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위고 요리스는 토트넘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백업으로 밀려나는 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12년 동안 함께한 주전 골키퍼 요리스와 이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토트넘이 요리스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요리스도 타 구단으로부터 엄청난 제의를 받았습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요리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클럽으로부터 거액의 제의를 받았고 이에 자신의 선택지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클럽이 제시한 금액은 현재 요리스 주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재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주급 10만 파운드, 한국 돈 1억 7천만 원을 받고 있지만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다면 30만 파운드, 한국 돈 5억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요리스는 2012-2013 시즌 올림피크 리옹을 떠나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는데, 이적하자마자 요리스는 주전 골키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에서 나오는 선방 능력부터 능숙한 수비진 통솔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성적에 기복이 있어도 요리스만큼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했습니다. 맹활약은 국가대표팀에서도 계속됐는데, 요리스는 A매치 145경기로 센츄리 클럽은 물론 프랑스 역대 최다 출전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요리스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 우승과 2020-2021 시즌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팀으로 우뚝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리스의 입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요리스는 지난 2012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한 구단 레전드이지만 많은 나이 탓인지 최근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원래부터 지적받던 불안한 발 기술에 잔실수까지 늘었고 번뜩이는 슈퍼세이브마저 줄어든 모습으로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상 빈도도 잦은데 요리스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지난달 뉴캐슬전을 끝으로 올 시즌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3.2세이브를 기록했고 리그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스의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토트넘이 새로운 골키퍼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토트넘도 여러 골키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올 여름 볼을 다루는데 더 능숙한 젊은 골키퍼를 영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서 활약 중인 다비드 라야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골키퍼 이안 멜리에가 영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라야는 리그 골키퍼 중 가장 많은 세이브 142회를 기록했고 스페인 골키퍼답게 발 기술까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1일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11개의 선방을 선보여 화제가 됐는데, 당시 팀은 3대3으로 비겼지만 라야는 다실점에도 좋은 평점 7.88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골키퍼 멜리에도 세이브 92회로 리그 전체 8위에 올라 있습니다. 23세의 어린 골키퍼로 잘 정착만 한다면 10년 이상 팀 골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 백업 골키퍼 퀴빈 켈레어의 영입설도 도는 중입니다. 영국 코트 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이 올 여름 켈레어를 영입할 준비가 된 구단 중 하나라며, 아일랜드 대표팀 켈레어는 좋은 골키퍼이지만 넘버원 알리송 베커의 존재로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제 그는 정기적으로 출전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켈레어는 올 시즌 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컵 대회마저 알리송과 출전 시간을 나눠받고 있는데 아직 25세 밖에 되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골키퍼가 합류할 경우 요리스도 후보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요리스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과 요리스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인데 차기 행선지로 떠오른 사우디 리그는 최근 수많은 스타를 영입해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데려왔고 역대 최다 7회 발롱도르를 수상한 리오넬 메시도 사우디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요리스가 이렇게 토트넘을 떠나 사우디로 떠날 수도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손흥민이 직접 이강인 영입을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맹활약 이후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32경기에 나서 6골 4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달 헤타페전에서는 본인의 프로 커리어 처음이자 한국인 최초 라리가 멀티골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팀을 물색하고 있는데, 해외 다수의 매체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을 비롯해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여러 팀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트넘의 이름도 등장했는데,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는 가운데 이강인 영입을 통해 선수단 개혁을 진행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전부터 공격에 창의성을 더해줄 미드필더를 찾는 만큼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토트넘 링크가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역시 축구대표팀 선배 손흥민 때문인데, 최근 대표팀에서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함께 뛰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이강인이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이강인은 올 시즌 득점과 공격 기회 창출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으며 토트넘의 훌륭한 영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코페의 미구엘 앙헬 디아스 기자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이강인 영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코페의 미구엘 앙헬 디아즈 기자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이강인 영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하며,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이 입하전을 펼치고 있고, 손흥민은 구단의 이강인이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스페인 비차에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서 멋진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 미드필더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직 마요르카나 이강인 측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이적료로 2천만 유로, 한국 돈 292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천만 유로는 최근 이강인의 바이아웃으로 알려진 1,800만 유로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을 지르겠다는 것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만큼 이강인을 꼭 영입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이강인 영입을 원했기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피차에스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찾는 선수 조건과 부합한다며, 이강인은 젊고 재능이 있으며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과 다재다능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기에 이강인을 중요한 퍼즐로 점 찍고 있습니다. 풋볼 에스파냐는 공격력 보강을 원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첫 번째 카드로 이강인을 낙점했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넘어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에 대한 구단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매체를 통해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이강인 영입 전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기려면 토트넘이 최대한 빨리 공식 제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A대표팀 동료 이강인 영입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이강인은 에이전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에 동의했고, 선발 출전과 출전 시간 보장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 대한 바이아웃을 마요르카에 문의만 했을 뿐 아직 어떠한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 복귀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될 로드리고 리켈메와 바이아웃을 지불해 데려와야 하는 이강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 AS는 AT 마드리드가 결국 디네고 시메오네 감독과 안드레 베르타 단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보도하며, 마요르카가 설정한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선수와 현금 형태를 통해 깎으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팀토크는 AT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의 이강인 이적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원할 경우 즉시 제안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강인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시점은 해리 케인의 거취가 결정난 뒤입니다. 케인이 이적을 택할 경우 토트넘은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을 이끌 공격수 영입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토트넘도 이강인 영입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기에 AT 마드리드가 리켈메 대신 이강인을 택할 경우 하이제킹을 시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강인을 두고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두 팀 모두 별로입니다. 차라리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이 보다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뉴캐슬은 제2의 맨시티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자본으로 이번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면 뉴캐슬로 가야 하며,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으로 이강인을 부를 것이 아니라 뉴캐슬로 이적해야 합니다. 아마 뉴캐슬도 부자 구단이기에 다른 구단보다 적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리스는 사우디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빨리 떠나길 바랍니다. 요리스는 손흥민 선수에게 소리를 치며 쓸데없이 화를 낸 적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비호감 선수입니다. 당시 저는 요리스의 행동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에 빨리 토트넘을 떠나 다시는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